그러니까 나트륨은 비타민C가 우리 몸으로 다시 돌아오기 위해 내야 하는 통행료 같은 거예요. 나트륨이라는 통행료가 없으면 비타민C는 그냥 소변으로 휙 나가버리는 거죠. 이 둘은 말 그대로 운명 공동체인 셈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우리 몸에 꼭 필요한 비타민 C에게도 또 다른 쪽에서는 비타민 C의 역할이 완전히 180도 달라지는 거죠. 안녕하세요. 우리 식탁에 거의 매일 오르는 소금과 비타민C, 이 둘이 우리 신장 안에서 얼마나 복잡하고 또 놀라운 관계를 맺고 있는지 오늘 그 숨겨진 이야기를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여러분, 소금과 비타민 C에 대해 잘 안다고 생각하시죠? 그런데요, 우리 신장 속에서 벌어지는 이 둘의 관계는 때로는 서로 돕고 때로는 서로를 방해하는 정말 한편의 드라마 같습니다. 자, 그럼 그 드라마의 첫 장면부터 한번 시작해 볼까요? 모든 이야기는 가장 작은 단위, 바로 우리 몸의 세포 수준에서 시작되는데요. 소금과 비타민C가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 근본적으로 얽혀 있는지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우리가 비타민C 하면 보통 면역력이나 감기 예방을 떠올리잖아요. 근데 그건 정말 일부에 불과해요. 비타민C는 우리 몸의 세포를 지키는 든든한 보디가드이면서 또 우리 피부와 뼈를 만드는 콜라겐 공장에 없어서는 안 될 핵심 기술자이기도 하거든요. 우리 몸은요, 이 소중한 비타민C를 절대 쉽게 버리지 않습니다. 신장에서 아주 영리한 파트너 시스템을 이용하는데요. 자, 1단계에서 혈액 속 비타민C가 일단 신장에서 걸러지면 2단계에서 SVCT1이라는 특수 택배기사가 이걸 다시 꽉 붙잡아요. 그런데 여기서 3단계가 진짜 핵심입니다. 이 택배기사는 혼자서는 절대 일을 못하고 반드시 나트륨 이온 2개를 양손에 꽉 쥐어야만 비타민C를 씻고 움직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나트륨은 비타민C가 우리 몸으로 다시 돌아오기 위해 내야 하는 통행료 같은 거예요. 나트륨이라는 통행료가 없으면 비타민C는 그냥 소변으로 휙 나가버리는 거죠. 이 둘은 말 그대로 운명 공동체인 셈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우리 몸에 꼭 필요한 비타민 C에게도 전혀 다른 얼굴이 있다면 어떨까요? 지금부터는 이 필수 영양소가 어떻게 위험 요소가 될 수 있는지 아주 중요한 논쟁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좋은 것도 과하면 독이 된다는 말이 있잖아요. 특히 고용량 비타민C 보충제가 유행하면서 이 말이 현실이 되는 곳이 바로 우리 신장입니다. 바로 여기서 논란의 중심인 신장 결석 문제가 등장하는 겁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비타민C의 놀라운 역설이 드러나는 건데요. 한쪽에서는 결석을 만드는 주범이 될 수 있는데 또 다른 쪽에서는 오히려 결석을 막아주는 해결사가 될 수 있다니 정말 흥미롭지 않으세요? 자, 이 표를 한번 같이 보시죠. 맨 위에 있는 수산칼슘 결석. 이게 가장 흔한 종류거든요. 이 경우에는 비타민C가 원료인 옥살산을 늘려서 오히려 위험을 높일 수가 있어요. 하지만 그 아래 두 종류의 결석을 보면요. 비타민C가 소변을 산성으로 만들어서 반대로 위험을 낮춰줍니다. 그러니까 결석 종류에 따라서 비타민C의 역할이 완전히 180도 달라지는 거죠. 자, 그럼 이제 무대의 주인공을 비타민C의 파트너, 나트륨으로 한번 옮겨볼까요? 도대체 왜 나트륨이 우리 몸의 수분과 혈압 문제에서 거의 절대 강자로 불리는지 그 이유를 지금부터 알려드릴게요. 이 라스라는 시스템을 우리 몸의 혈압이 떨어졌을 때 출동하는 비상 대응팀이라고 생각하시면 딱 맞아요. 그리고 이 팀이 쓰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바로 나트륨을 꽉 붙잡아두는 겁니다. 혈압 문제를 놓고 볼 때 이 둘의 관계를 가장 잘 설명하는 문장이 바로 이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몸에 많이 필요한 거대 영양소, 나트륨의 힘이 워낙 막강해서 아주 조금만 필요한 미량 영양소인 비타민C의 미세한 효과는 그냥 덮어버린다는 거죠. 이건 뭐 체급 자체가 다른 싸움인 거예요. 이걸 좀 더 쉽게 비유하자면요. 비타민C가 혈압을 낮추는 효과는 잔잔한 강물에 조약돌 하나 던지는 정도라고 할 수 있어요. 반면에 짜게 먹는 식습관이 혈압을 높이는 건 그 강에다가 거대한 댐을 지어버리는 것과 같아요. 그 힘의 차이가 확 느껴지시죠? 자, 그럼 이 모든 복잡한 이야기들을 종합해서 우리는 도대체 뭘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내 소중한 신장을 위해서 어떤 전략을 짜야 할지 최종 가이드를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뭘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이 질문에 대한 정답은 딱 하나로 정해져 있지 않아요. 진짜 정답은 여러분 각자의 건강 상태라는 개인별 지도 안에 있거든요. 모두에게 통하는 맞는 열쇠 같은 건 없다는 뜻이죠. 바로 이 표가 여러분을 위한 개인별 맞춤 지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번 보세요. 그냥 건강한 성인이라면 나트륨은 하루 2300mg 미만으로 조절하면 되고요. 하지만 만약 고혈압이 있다면 확 줄여야 합니다. 1500mg 미만으로요. 또 예전에 수상칼슘 결석으로 고생한 적이 있다면 고용량 비타민C 보충제는 피하는 게 좋겠죠. 그리고 정말 중요한 건 맨 아래 만성신장 질환이 있는 경우인데요. 이럴 땐 고용량 비타민C가 굉장히 위험할 수 있어서 절대적으로 피해야 합니다. 이렇게 내 상황에 따라서 지침이 완전히 달라지는 걸 볼 수 있죠. 결국 이 모든 것의 핵심은 균형을 이해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드신 음식은 여러분의 신장 건강이라는 이야기에 어떤 문장을 더하고 있을까요? 우리가 매일 하는 작은 선택 하나하나가 모여서 결국 여러분의 건강이라는 한 권의 책을 완성해 나간다는 사실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자료들을 좀 깊게 들여다볼까 하는데요. 바로 신장 건강입니다. 네, 신장 중요하죠. 우리 몸의 필터니까요. 맞아요. 특히 그중에서도 우리가 매일 먹는 소금, 그러니까 나트륨하고요. 또 건강 생각해서 챙겨 드시는 비타민C, 이 둘의 관계가 생각보다 아주 흥미롭더라고요. 그쵸. 단순하게 뭐는 좋고 뭐는 나쁘고 이런 차원이 아니죠. 네. 그래서 오늘 저희 미션은 이 둘이 신장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작용하는지, 그리고 그게 여러분 건강관리에 뭘 의미하는지 그 핵심을 딱 짚어드리는 겁니다. 네, 좋습니다. 자료들을 보니까 생리작용 원리부터 시작해서 신장 결석이나 만성신장 질환 같은 좀 더 구체적인 상황까지 잘 나와 있더라고요. 자, 그럼 바로 좀 놀라운 얘기부터 시작해볼까요? 우리가 비타민C를 먹으면 신장이 이걸 다시 쫙 빨아들여서 재활용을 한대요. 네, 맞아요. 벌어지는 걸 막는 거죠. SVCT1이라는 수송체를 통해서요. 근데 그 과정에요. 글쎄 소금, 그러니까 나트륨이 꼭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게 없으면 비타민C 재흡수가 잘 안 된다. 이게 정말인가요? 네, 그게 아주 정확한 지적입니다. 사실은 나트륨 그 자체가 아니라 세포 안과 밖에 나트륨 농도 차이를 이용하는 거예요. 농도 차이요? 네, 세포 밖은 나트륨 농도가 높고 안은 낮거든요. 그럼 나트륨이 농도 높은 데서 낮은 데로 확 들어오려고 하겠죠. 그렇죠. 자연스럽게. 바로 그 힘, 그 나트륨이 들어오는 힘을 이용해서 비타민C를 같이 끌고 들어오는 거예요. 일종의 동반수송 같은 거죠. 그러니까 나트륨 농도 기울기가 비타민C 재흡수의 에너지원인 셈이에요. 와, 진짜 우리 몸 똑똑하네요. 그럼 만약에 극단적으로 소금을 너무 안 먹으면요. 이론적으로는 비타민C 흡수도 좀 떨어질 수 있는 건가요? 아주 극단적인 경우라면 그럴 수도 있겠지만 보통 건강한 분들이 일상 식사하는 정도로는 크게 문제되지 않아요. 우리 몸이 어느 정도 조절을 하니까요. 아, 다행이네요. 그래도 이 원리 자체가 나트륨 역할이 단순히 혈압 조절만이 아니라 이런 영양소 흡수에도 관련된다는 걸 보여주는 중요한 점이죠. 그렇군요. 자, 그럼 다음으로 넘어가서요. 많은 분들이 이거 걱정하실 것 같아요. 비타민C 많이 먹으면 신장 결석 생긴다더라. 이거요. 아, 네. 이 부분은 좀 복잡해요. 복잡하다고요? 네. 일단 맞는 부분도 있어요. 비타민C가 몸에서 대사되면 옥살산이라는 물질이 생기거든요. 옥살산. 들어본 것 같아요. 그쵸. 이게 칼슘이랑 딱 달라붙으면 수산칼슘 결석이 되는데 이게 신장 결석 중에 제일 흔한 종류예요. 그래서 고용량 비타민C를 계속 먹으면 이 옥살산이 많아져서 결석 위험이 높아질 가능성은 분명히 있습니다. 아, 그럼 안 좋은 거네요? 꼭 그렇지만도 않다는 게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비타민C가 소변을 약간 산성으로 만들거든요. 네. 그런데 어떤 결석들, 예를 들면 인산칼슘 결석이나 감염 때문에 생기는 스트로바이트 결석 같은 것들은 오히려 알칼리성 소변에서 더 잘 생겨요. 그럼 반대네요? 그쵸? 그러니까 비타민C가 이런 종류의 결석은 오히려 덜 생기게 막아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결석 종류에 따라서 약이 될 수도 독이 될 수도 있는 거죠. 양날의 검이에요. 와, 진짜 복잡하네요. 그래서 사실 제일 중요한 건요. 물을 충분히 마시는 거예요. 아, 역시 물인가요? 네.
소변량을 늘려서 그 안에 있는 결석 성분들을 희석시키는 게 모든 종류의 결석 예방의 가장 기본이고 효과적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혈압 문제로 한번 가볼까요? 그럼 비타민C는요? 혹시 혈압 낮추는 데 좀 도움이 되나요? 그런 연구들이 있긴 해요. 비타민C가 혈관을 좀 이완시키는 데 도움을 주는 산화질소 생성을 돕는다거나 해서요. 그래서 미미하게 혈압을 낮출 수도 있다는 결과들이 있는데 아, 수도 있다. 그게 가장 중요해요. 근데 갑자기 생각났는데 그 속 쓰릴까 봐 그냥 비타민C 말고 나트륨 아스코르베이트 형태로 된 거 드시는 분들 있잖아요. 중성 비타민C라고. 아, 네, 있죠. 완충형 비타민C. 그거 이름에 나트륨이 들어가는데 그럼 저형식 해야 하는 분들은 그것도 조심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숨어있는 나트륨? 와, 정말 중요한 포인트를 짚어주셨어요. 맞습니다. 특히 고혈압이 있거나 신장 기능이 안 좋아서 나트륨 섭취를 엄격하게 제한해야 하는 분들은 영양제 성분표 꼭 확인하셔야 돼요. 생각보다 나트륨 함량이 꽤 있는 제품들이 있습니다. 더 큰 그림으로 봐야 할 것 같아요. 뭐 예를 들어 소변에 거품이 계속 난다거나 단백뇨 신호일 수 있죠. 하는 초기 신호를 잘 알아차리는 것도 중요하다고 하고 네, 조기 발견이 중요하죠. 또 흥미로운 게 그 한국형 지중해 식단 MED-POB 연구 같은 걸 보니까요. 만성 신장 질환 환자분들도 특정 방식으로 잘 조절하면 과일이나 채소 섭취를 통해서 오히려 건강상 이점을 얻을 수도 있다는 그런 긍정적인 연구 결과도 있더라고요. 네, 맞아요. 무조건 제한만 하는 게 아니라 잘 관리하면 충분히 건강하게 식사할 수 있다는 희망적인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이 소금과 비타민C의 복잡한 관계를 통해서 신장 건강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좀 깨닫게 되는 시간이었습니다.